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7월 14일 57번째 시간은 한남 뉴타운 4개 구역별 개발 현황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전체적인 개발 현황은 한 5부, 6부 능선 정도로 볼만하겠습니다. 3구역이 시공사 선정도 끝나면서 6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를 할 만하고요. 2구역은 오늘입니다. 오늘 서울시로부터 건축 심의가 진행되는 등 5부 능선을 향해 전진하고 있고요. 한남 4구역은 개발 방향에 대한 변동성이 아직 일단락되지 못하면서 4부 능선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전 측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4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를 할 만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남 뉴타운의 4개 구역별 개발 현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남 2구역입니다.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11월 달에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이태원 쪽, 2구역의 북쪽 지역인 이태원 쪽은 재척하고 보강초등학교는 존치하는 것이 이제 촉진계획 변경 인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올해 4월 달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이제 수정 의결, 이제 통과가 이제 되었고, 오늘 7월 14일, 오늘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건축 심의가 매입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마무리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 건축 심의가 과연 한 번만에 통과가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한 번만에 통과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기대는 해볼만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한남 뉴타운 첫 번째로 건축 심의가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한남 3구역이 이제 7번 만에 서울시 건축 심의가 이제 통과가 된 사례도 있듯이, 건축 심의라는 것이 이게 쉽게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축적인 측면에서 복잡하다거나, 상대적으로, 상대 타구역보다 복잡하거나 크게 어려울 부분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축심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어떤 그 보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일단 오늘 진행되는, 건축심의가, 한 번만에, 오늘 한번 통과가 된다라고만 하면은, 베리 굿 뉴스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남 2구역에 이제 건축 심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인지 보면, 교육 영향 평가와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3대 영향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이제 교통 영향 평가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올 4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된 바 있는데, 이제 교육 영향과 환경 영향은 이 건축 심의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병행적으로 혹은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영향 평가와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어야지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남 3구역의 이제 현황을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요, 지난 6월 21일에 현대건설로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이제 끝났고, 현대건설 측과 본계약 체결을 이제 진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안짝이면은 현대건설과의 본계약 체결이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현대건설과 이제 그 본계약 체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어떠한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인가 보면은, 조합원들 물건들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가 이제 통보가 될 것입니다. 매입이 아마 날짜를 픽스 시키기는 쉽지가 않지만 올 가을, 언저리, 가을, 9월, 그 정도, 9월 혹은 늦으면 10월, 그 정도 되면은, 조합원들한테 이제 보유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개별적으로 이제 등기로 이제 다 통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평가가 통보가 되고 나면은 이제 조합원들로부터 이제 분양 신청을 받게 될 텐데, 분양 신청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쯤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조합에서는 분양 설계를 이제 다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한 일정까지, 그러한 과정까지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인 조합원들로부터의 분양 신청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 관처 혹은 뭐 이주 철거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러한 것은 이제 다양한 어떤 변동적 요인들을 이제 다 마무리 혹은 확인 이제 끝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 처분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관처 시기를 예상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상황 전개, 어떻게 이제 조합에서 이제 관처와 관련된 계획을 얼마나 스무드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내는지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관점이라고 하면은 본계약의 조건, 기존에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입찰 제안서 제안했던 그 내용 그대로 계약 체결이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좀 조건마다 좀 더 부족한 면이라든가 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이제 조합과 현대건설 측이 이제 협의 협상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계약에 대한 최종 조건이 이제 합의가 되고, 또 본계약에 대한 날인 계약 체결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라든가 또 설계 변경에 대한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니즈, 그런 것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여론 수렴을 하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설계 변경에 대한 어떤 여지, 룸을 이제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은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주 철거, 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제 통보,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한남 3구역에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이제 키 포인트 내용들이겠습니다. 한남 4구역의 이제 개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남 4구역은 이제 조합집행부가 이제 재구성이 될 텐데, 일단 8월 15일 정도로 날짜가 이제 셋업되고 있는데, 8월 15일에 이제 총회를 통해 가지고 조합장이라든가 또 조합 이사 혹은 또 뭐 대의원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조합 집행부 조직이 이제 다시 이제 셋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합 집행부 재구성 말고 또 중요한 사업적 측면에서 촉진계획 변경 절차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스무드하게 돼야 되는데,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키포인트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동 아파트 사거리 쪽에 있는 재해 예방 시설, 그런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과 장문로 주변 상가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그 두 가지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데, maybe 올해 내로 그것이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촉진계획 변경까지 기대하는 것은 약간 힘들어 보이고, maybe 촉진계획 변경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보편타당해 보입니다. 주요 관점이라고 하면은 재해 예방, 신동 아파트 사거리 쪽 재해 예방과 관련돼서는 보다 이 재해 예방에 대한 어떤 면밀하면서도 또 보편적으로 이제 관내에서도, 서울시라든가 이런 관에서도 그 재해 예방 계획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다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재해 예방 계획을 이제 수립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 이제 그 제시 제안 협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장문로 상가를 이제 통합 개발을 이제 한다라는 측면에서 장문로 상가도 포함해서 통합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논리적 측면에서 소유자들의 어떤 찬반 확인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문조사라 그럴까, 그런 이제 동의서를 진구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찬반 확인을 명확하게 그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향후 이제 그 조합 집행부의 리더십과 또 소통 능력이 있는
조합집행부가 이제 재구성이 이제 되면서 조합원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이제 사업 진척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남 5구역의 이제 개발 현황을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위해서 한전 측과 협상이 일단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한전 시설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송전 시설은 일단 지중화시키는 것이고, 변전 시설은 옥내화를 시키는 것이, 이러한 것이 일단 기본적인 어떤 한전 측의 이제 입장 혹은 제안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그 양 당사자 조합과 이제 한전 측의 이제 얼추 합의를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송변전에 대한 지중화 혹은 옥내화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조합에서 이제 부담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고, 대신에 변전시설 부지 일부를 이제 조합의 뭐 귀속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합에 이제 귀속되면서 전체적인 사업성의 수준은 큰 차이는 이제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촉진계획 변경의 어떤 시점은 빠르면은 올 하반기도 뭐 가능은 이제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촉진계획 변경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어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협의 혹은 뭐 공청회 혹은 뭐 구의회 보고 뭐 다양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 혹은 뭐 1분기 뭐 그 정도로 촉진계획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 봅니다. 간단하게 이걸 이제 해 본다면은요, 한남 뉴타운의 이제 올해 현재까지의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1분기까지는 거래량이 이제 침체된 상태였었고, 2분기 들어서 급매물이 이제 소진이 되며 전체적인 거래량은 이제 약간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매 가격, 물건 가격의 수준은 1분기는 큰 변동이 없이 작년 하반기와 비슷비슷했었는데, 2분기 들어서는 매매 가격이 나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 혹은 뭐 조합원들의 이제 주된 이제 관심사라고 하면은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뚜껑 같은 물건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33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의 사이즈 혹은 현재 가격은 한 어느 정도로 보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도 많고, 중대형 입주권을 받고 싶다 이거죠. 중대형 입주권은 근데 이제 약간 부족해 보이는 이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떠한 전략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러한 것도 관심이 많고, 또 각 구역별 핵심 이슈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겠느냐, 이러한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이제 미래 향후의 가격 변동성은 어떻게 될지 뭐 저도 솔직히 미래 가격에 대해서는 뭐 알 방도가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가 큰 리스크가 없이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를 깐다면 한남 뉴타운의 물건 가격은 그래도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요 정도로 더 드리고 싶은 어떤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뭐 부연 설명 드리려면 또 너무 길어져 가지고 요 정도로 아주 요약 관점에서 한남 뉴타운의 구역별 개발 현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2020년 7월 14일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